Please, ma'am, please, please. 31. It's 130, so 130. Ma'am, listen to me. You need to stop screaming on the line and give me the address. It's 101. Gonna die, I can't feel my arm. 3101. I can't feel my arm. Ma'am. So my boyfriend is dying of a back. Ma'am, what is the address? What's that? What's the address, baby? 3130 Northeast 7 times. Please, God, please. What do you mean he has a stab wound on his shoulder, ma'am? Yes, he's bleeding from his shoulder. 안녕하세요. 쇼킹TV의 톰슨입니다. 오늘은 텍사스에 13만 명이 사는 미들랜드라는 도시로 떠나보겠습니다. 이곳은 산이 없어 눈에 보이는 끝까지 평평한 땅으로 이루어진 작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곳 미들랜드에는 킴 클래니와 그의 아내인 데보라 클래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1996년에 첫 아이인 코트니 클래니를 낳았고 행복하게 지내다가 텍사스의 오스틴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모든 환경이 바뀐 코트니는 활발한 성격을 갖게 되었고 친구들과 가족을 즐겁게 해주는 일에 큰 흥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배우라는 꿈을 꾸기 시작하였죠. 그리고 성인이 된 뒤부터는 모델로 광고를 찍기도 하고 영화에선 단역을 맡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잠깐 나오는 역할이었기에 배우의 꿈을 이뤘다고 보기엔 조금 어렵겠네요. 어쨌든 그녀는 모든 사람들이 스타가 되기 위해 향하는 곳인 LA로 혼자 이사를 했고 그곳에서 연기와 춤, 노래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녀도 어렸을 때부터 꿈꿨던 배우의 꿈에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걸 이뤘습니다. Good morning. It is Monday, April 18th, and I'm going home tomorrow to Texas to see my family for my birthday, so I'm really excited. Today I'm gonna do what I eat in a day video. 이런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운동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여성들이 주로 하는 운동이 아닌 축구나 배구 같은 구기 종목들을 말이죠. 그리고 인스타그램으로도 이렇게 운동하는 건강한 여성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인지 운동에 대한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What's up, guys? We're leaving Equinox right now, and I'm getting weird looks already within like the first 10 seconds of videotaping. But we're on week 4 of prep, and I just did legs. I just hit some deadlifts, squats, leg presses, stuff like that, and we did cardio. Super awkward. I'm getting like stared at, so we're gonna pick up some Quest bars. 그리고 비키니 대회를 나가서도 인스타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I'm so excited. My coach told me that I can have a burger with half of the bun, ketchup, and fries. You guys, I get to have a burger and fries right now. I've been waiting so long for this, and you can believe that I'm going to vlog that. Believe that. 이런 코트니의 모습을 보는 시청자라면 당연히 궁금한 것도 많겠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Q&A 영상도 찍고 자기 몸매에 관한 영상들도 찍어서 올립니다. 그리고 이런 그녀는 스타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유머 감각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First question is, do you have a man or boyfriend? Hold on, I just need to make a quick call. Hi, Pizza Hut? Yeah, that's the address. Okay. Hey, babe? Babe, what kind of pizza do you want? Okay. Yeah, we'll have 3 large pepperonis. Thanks. Just kidding, it's just my dog. 딱히 재밌는 것 같지는 않지만 아마 팬이라면 배꼽이 빠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Good morning, everybody. The plan for today is I am going to go into Hollywood. 이렇게 재미있는 LA 생활을 하고 있던 그녀는 어느덧 플레이보이에서 모델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My name's Courtney Taylor, and you're behind the scenes with me at my exclusive Playboy.com photo shoot. 그런데 방금 이 플레이보이에서 자기소개를 하고 있던 코트니의 이름에서 클래니가 아닌 테일러라는 가명을 쓴다는 걸 보셨을 겁니다. 큰 뜻은 없었고 많은 스타들은 가명을 쓰기도 하니 자신도 그런 추세에 따라가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하여간 그녀는 코트니 테일러라는 이름을 더 알리기 위해 피트니스 모델로 활동하며 여러 대회에 참가했고 몇 번이나 우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녀의 영향력으로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 숫자는 수백만 명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였습니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는 속담을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녀는 팬들을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여성이 아닌 남성 팬들을 위한 선물이었죠. 먼저 자신의 웹사이트인 코트니 테일러 온라인.com을 개설하였고 그곳에는 여러 누드 사진도 있었습니다. 참 많은 사건들을 다뤄봤지만 코트니 같은 경우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조사하면서 눈이 조금 하여간 그녀는 이런 활동으로 더욱 유명해지고 있었고 이건 스타라는 꿈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올리팬스라는 사이트가 확실히 그녀에게 큰 도움이 되는 곳이었죠. 참고로 올리팬스는 이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유료로 구독을 하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컨텐츠가 있는 곳입니다. 2016년에 처음 오픈하여 약 2년 동안은 건전한 콘텐츠로 거의 운영되었지만 포르노나 누드와 같은 콘텐츠가 줄을 이루기 시작하며 지금은 건전한 것을 찾아볼래야 찾아보기 힘든 유료 포르노 사이트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렸죠. 코트니는 올리팬스에서만 수백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100만 달러만 약 13억 6천만 원 가량이니 확실히 큰 돈을 벌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다방면으로 모든 것을 가진 듯한 코트니는 딱 하나, 연애 관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숀 로든이라는 남자친구와 연애할 때의 이야기를 해보죠. 숀은 2018년 미스터 올림피아 우승자로 어마어마한 근육량을 자랑하는 보디빌더입니다. 2017년 2월 당시에 숀과 사귀고 있던 코트니는 그가 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퍼컷을 날려서 턱을 부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남자친구의 말에 따르면 자신을 칼로 2번이나 찌르려 했었다는군요. 그리고 2020년 11월부터는 크리스찬 오븐셀리라는 남성을 만나서 연애를 시작한 상태였습니다. 크리스찬은 텍사스에서 일하고 있었고 코트니는 고향에 내려와서 부모님을 만나고 친구들과 놀던 중에 우연하게 크리스찬과 만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코트니는 크리스찬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다시 텍사스 오스틴으로 돌아왔습니다. 성공해서 스타가 되기 위해 LA로 갔는데 올리팬스 덕분에 수백만 달러를 벌고 있는 상황이라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냥 말 그대로 돈을 쓸어 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은 텍사스 공대를 졸업했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중이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암호화폐와 큰 관련이 있는 기업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코트니보다 2살이 많았고 서로 많은 취미를 공유했습니다. 스포츠도 좋아하고 워커홀릭이라고 할 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죠. 이런 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11월부터 사귀었고 2022년 1월이 되었을 때 두 사람은 함께 마이애미로 이사를 했습니다. 고급 펜트하우스를 구해서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게 되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녀는 돈을 쓸어 담고 있었기에 이 정도는 큰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코트니는 크리스찬과 잘 지내고 있었을까요? 전 남친과 전 남친과는 턱을 부수거나 칼로 찌르려 했었는데 크리스찬은 이름 그대로 정말 크리스찬이었기에 코트니의 모든 성격을 받아주었습니다. 얼마 뒤에 영상들을 보실 테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참아주고 받아줍니다. 이런 남친을 보면 화를 조금 덜 낼 법도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더욱 매몰차게 굴었습니다. 근육질의 키도 큰 남자였지만 이런 그녀를 모두 받아주었습니다. Decide whether or not you're done gaslighting me. Decide whether or not you're done gaslighting me. I am mad that you told me to come. Decide right now. Courtney, that's a... I asked you so many Yep, times that I yep. don't know, and I apologize. And you but do. you hit me. 어쨌든 이런 분노의 화신과도 같은 코트니에겐 약물 문제가 있었습니다. 코카인과 같은 마약이나 알코올 문제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 성격이 저렇게 더욱 예민하게 변한 것도 있었을 것 같네요. 한 번은 크리스찬과 함께 디너 파티에 간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도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크리스찬을 구석으로 끌고 가서 그의 얼굴에 대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악할 정도로 놀랐고 혹시 크리스찬이 그녀에게 손찌검을 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때리는 걸 받아주기까지 하며 그녀의 화를 받아주었죠. 이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렇게 대단한 이유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과 코트니를 함께 알고 지내던 친구들까지도 크리스찬에게 헤어지라고 권유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을 만큼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크리스찬은 단지 술을 많이 먹어서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라는 말들로 핑계를 대며 코트니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갔죠. 그리고 그녀의 알코올 문제는 비단 크리스찬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머그샷은 텍사스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체포되었을 때 찍힌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말이죠. 그중 첫 번째 단속에 걸렸을 때는 조수석에 거의 비어있는 데킬라 한 병이 경찰에 의해 발견되었고, 두 번째는 길을 가던 어떤 여성을 차로 쳐서 걸린 것이었습니다. 차에 치인 그 여성은 코트니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것을 발견했고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고소까지 한 것이었죠. 이런 음주운전 말고도 술 때문에 있었던 다른 문제도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녀는 인스타그램에서 수백만 팔로워를 갖고 있던 인플루언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인플루언서와 협약 제의도 많이 들어왔었는데 술에 취해서 그런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죠. 이렇듯 그녀는 심각할 정도로 술에 빠져 살았고 크리스찬은 이런 코트니를 평소에 많이 무서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코트니에게 보낸 문자 중 눈에 띄는 부분만 보도록 하죠. 어제 일어난 일들은 정말 미친 짓이었어. 네가 내 다리를 찔렀을 때 그게 얼마나 아팠는지 봤잖아. 나는 걷지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넌 내 고통을 덜어주고 싶다고. 그 고통이 네가 대신 느껴줬으면 좋겠다고 했지. 다음날 아침에도 난 여자친구한테 다리가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일어났어. 다리가 아팠지만 즐거운 하루를 보냈어. 네가 내 다리를 찔렀다고 해서 널 기분 나쁘게 했어? 아니, 난 그저 내일이면 네가 더 나아지길 바랄 뿐이었어. 다른 문자들 중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코트니가 휘두른 칼에 얼굴을 베일 뻔한 일, 발로 차인 일, 코트니가 바람을 폈던 일, 인종차별적 욕설을 듣고 맞은 일이었죠. 아마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참고 받아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아마 가스라이팅을 당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심한 짓을 할 때마다 그녀는 크리스찬에게 돈으로 무마를 해왔습니다. 비싼 옷이나 차량, 귀금속 등 그녀가 돈으로 해줄 수 있는 건 모두 해주었죠. 한 가지를 예로 들자면 크리스찬이 가져왔던 모든 캐리어 가방을 발코니에서 아래로 던져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그에게 루이비통 캐리어를 사주었죠. 이후야 어떻게 되었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코트니는 크리스찬에게 사과 대신 돈으로 무마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코트니가 크리스찬에게 하는 행동으로 경찰의 바디캠에 찍힌 영상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보실 영상은 2021년 7월 27일 한 호텔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코트니가 크리스찬의 머리에 글라스 잔을 던진 후 경찰이 와서 체포된 상황입니다. Things got blown out of proportion, like to the max. Okay, do you have any ID? Is this your stuff? Yeah. Do you have any form of ID here? Just passport? Yes. Okay, perfect. Hey, I'm gonna read you something really quick. All right, you can sit down. I was just wrapping the blanket. Okay.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Anything you say can be used against you in a court of law. You have the right to consult with an attorney before questioning. You have the right to the presence of an attorney during questioning. If you cannot afford an attorney, one will be appointed before questioning. Do you understand these rights? Yes. Just like the movies, but you're not going to jail at this point. Okay. All right. Have you ever been cited or arrested before? Yes. For what? DUI. So, why am I here? What's going on? My boyfriend and I just got into like a loud argument, calling each other names. The way that it started was really just like he was upset with me because I fell asleep before dinner last night, and so he was just calling me names, and I woke up, and we were going back and forth, like getting really loud, and I decided to call because we were getting really loud. It wasn't because I was like scared or anything. He wouldn't hurt me, but I felt that we were either going to get kicked out or wake people up or something because it was just like escalating. Did you throw a glass or a plate at him today?
No. So when I go to the room and I see a broken glass on the floor, where did the glass come from? I don't know. I literally couldn't even remember how the fight started. Okay, well, Was there? yeah. Maybe I did. A little better now? No, I don't feel better at all. Okay, well, No. these gentlemen are treating you okay? Yeah. they're Okay, doing their perfect. job. We're trying to go back and forward with treating you okay, that you give us the same respect. Chris, since you're here and you're not free to leave at this point, I'm going to read you something. You said what? Since you're here and you're not free to leave yet, I'm going to read you something. Um, What triggered her to throw in the glass at you? I think it's my tone. Like, she tells me to work on a couple things, like my tone, facial expressions. So I think it was like my tone. The investigation showed that you threw a glass at him, and that in this state is considered battery. And since you two are in a relationship, that is considered battery of domestic violence. It's a mandatory arrest. Okay, there's a lot that I didn't say because I didn't want him to get in trouble. Like Okay. grabbing me and pushing me down. Okay, so like I said, we already went over this. I'm just explaining to you what's going to happen. Anything else that you tell me, I'll be happy to put it on the report. All right? May I at least get a hug from my boyfriend before? He's already gone. Gone where? He already left the building. So okay, I don't have my phone with me. I need to make sure that my promise ring that you got me is upstairs. There's a lot that like happened that I don't want to bring up because Let me explain to you. I haven't Calm down for a I second. haven't brushed my teeth. I need to shower. I have a UTI. I'm on my period. Let me explain to you how this is going to work. So, are you going to be cool with us? Like cause Because you're problems. going- No, I'm not. Right. I'm not gonna cause problems. Okay. All right. Go ahead and stand up. Can I just walk peacefully out with you, please? I No. really don't. Go ahead and stand up. And Face the wall. I need to go number 2. Oh, okay. Right hand down. I'm having a lot of anxiety. Please. It's okay. Okay, I don't feel that I should be getting arrested at all right now. So I just need my hands. Okay. Just let me double tap this, and then I'm going to give you your hands back. Okay, so this is better than the handcuffs. With the handcuffs, they will be on your back all the time, okay? Is this like a overnight ordeal? 12-hour hold. 12-hour hold? Okay, there's a lot that happened that I didn't say anything because I don't want my boyfriend to get in trouble. I don't need to, please. I just want to get home. I'll be happy to put her on the report. No, I don't need that. I just, Okay. I was calling for help and oh my God, I cannot do that. 그리고 다음으로 보실 영상은 코트니와 크리스찬이 아스펜으로 가서 컨텐츠를 만들던 중에 일어난 일이 촬영된 겁니다. 그녀는 크리스찬이 다른 여자들을 꼬시려 했다며 화를 내죠. 화를 주체하기도 힘들어 보이는 그녀는 말을 가리지 않고 막 뱉고 소리까지 지릅니다. 그렇지만 크리스찬은 익숙한 듯 그녀를 달래려 보기도 하고 침착하게 대처를 합니다. I was sober for 2 weeks. 2 weeks. And now why am I not sober? Because of you. Like, you're hindering my progress. You need to sit down. You need to sit Let go of me. Let go of me. Come on. Let go of me. Okay. Come on, boy. Let go of me. You don't even hit me. Christian, I'm fed up with you. I'm fed up with how you treat me. What are you? No, you're telling me I touched her breast yesterday when I. You did. I didn't say you f***ing touched it. You said I did. You this were to her. leaning. Yo, you were dumb as. I actually don't want to be with you. Actually, I'm done. Okay. Can you send him home? Yeah. Actually, I'm done. Okay, fine. Done. You were flirting with like 3 girls the whole time. What 3 girls? What 3 girls? You? Well, maybe it You didn't and really you? matter. 싸울 때의 대화 방식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일방적인 방식입니다.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때리고 싶으면 때리는 그런 방식이죠. 이 당시 크리스찬은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코트니의 개인 비서 겸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인데다가 일까지 돕고 있으니 24시간 붙어있는 상황이라 봐야겠죠. 그러다 보니 크리스찬은 사실상 코트니 외에는 인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런 상황에 놓인 크리스찬을 아예 자신의 손아귀에 가두고 싶어 했죠. 그럴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었고 모든 권력을 갖고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크리스찬은 가까웠던 사람들과 멀어져 갔죠. 그리고 어느 날 저녁, 그들이 마이애미에 살기 시작한 지 약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코트니는 어떤 이유에서 또 다시 폭발했고 크리스찬을 마구잡이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는 막고 있었지만 결국엔 조금 심하다 싶었는지 손을 뿌리치기 시작하죠. 싸울 때마다 저런 양상이었기 때문에 그리 특이하진 않지만 그녀의 습관이 어떤지 다시 볼 수 있는 영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곁에 있던 지인들에게 그녀가 하는 말은 이러했습니다. 크리스찬이 먼저 때렸다. 평소에 폭력적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녀가 출연했던 한 팟캐스트에서 다른 출연자가 하는 말을 보면 그녀가 평소에 어땠는지 보다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2022년 3월 위인 마이애미 라는 팟캐스트에서였습니다. And so you know you're toxic. Yeah. Do you like to be fully controlled, or do you? I like to be submissive. Yeah, in the bedroom, Yes. but like in my life, I don't like anybody to tell me what to do. Yeah, so you only want him to tell you what to do in the bedroom. Other than that, you don't want him to tell you anything. Right. 그리고 이 팟캐스트에 출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22년 3월 말에 둘은 헤어졌습니다. 이유는 뭐 대단한 건 아니었습니다. 단지 코트니 어머니인 데보라가 그 아파트에 와서 지내기로 했기 때문이었죠. 코트니는 엄마가 온다고 한 날에 크리스찬에게 당장 나가라고 했고 그런 말을 들은 그는 솔직히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24시간 곁에 붙어서 모든 걸 받아주고 도와줬는데 소개를 시켜주지 못할 망정 당장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들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미 그런 지독한 일들로 얽혀있던 둘은 쉽게 끊어질 수 없었습니다. 코트니는 며칠이 지난 4월 1일 엄마가 텍사스로 돌아갔을 때 다시 크리스찬을 불렀습니다. 다시 동거를 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 다음 날인 4월 1일 토요일 밤에 경찰이 그 아파트로 방문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죠. What's going on? Okay. Where's your apartment? You have a key? We have Ma'am, you don't need to talk to me. What's What going are on? you lying about? Where's your key? I'm in my apartment. So I you got got locked locked up by my up. boyfriend. Okay, Yes. okay, I get okay, where's your ID or anything so you can let him know that you live in the apartment? In my apartment. So everything's in your apartment. It's all under my name. I pay the whole rent. He has never paid a freaking dime of rent. And he somehow made like friends with him to him here. I broke up with him. My mom came out. My mom came out to like help me break up with him, and I just couldn't do it. He slept in my elevator room inside of a couch. I hope that there's a camera. He slept inside of a couch in my elevator room, which is stop. Is where I'm supposed to be. But I never would have called. I never would have called the police because I didn't do that. You didn't call. I didn't. Nobody. I called. You called. Engaged in a conversation with her. We spoke to her. We said, "Do you want him to come up because he can't lounge in the lobby area because you know why? Because he's been just laying around on the couch and everything else. And some of the residents was feeling like, you know, why is he here and everything else. Okay. So we asked her. I said, "Do you want him to leave the property?" She said no. She don't want him to. I did not say that. I said Okay, yes. hold on. Why do you have something against me, man? Like I'm just trying to like. What has anything against you? It seems like We're you don't trying like to talk. me. So you just want to get back in your apartment. Unfortunately, he can't be here in the property. That is totally fine. Okay. So He's then, been literally sleeping in my what we're elevator gonna room do without is, permission. what we're gonna do is we're gonna find him so he can leave the property, and you get back to your apartment. What else do you I need? was told I was going to get a chance to speak. Go ahead, Courtney. What's going on? Now's your turn. Are you gonna listen? We're listening. Go Did he ahead. say something wrong? Yes. No, can you please just listen? Just talk to them. I'm gonna talk to him. Courtney, what's going on? What do you need? What do you want us to do? I want to be like, I want to be like exonerated, I guess, of like anything wrong. And I want him, okay, the police are here. I want a restraining order against Christian Abumseli. We don't issue those. Because, Those no, to I'm serious. courts. Can I do that? Where You have can to go I to court. You have to go to okay, but downtown how or can get I make petition. myself first? Because I know him and he would do it. How can I make myself first? You got to get there first. 175 Northwest First Avenue. Before 175 Northwest. Is he already on the way? we have no idea. We don't even know how it looks like. We don't even know who he is. How do we know that? So
So you question this. I need a restraining order against him. Okay, you hear all this? Listen. Okay, they're listening. Who's on the phone with you? Just my dad. Okay. Well, let me Which I think is reasonable. let me explain to you something with your dad on the phone, so you could hear me. You asked me, how can I get a restraining order against him? I answer you, we don't issue those. That's through court. You asked me, I need to get one before him. I told you, the only way is for you to get to court. Then you asked me, is he on the way already? And I asked you, I don't even know how he looks like. You understand? It's your questions that are making much of an. I am. Right now, like, I have not always been a victim, but, like, right now I'm a freaking victim in the situation. I'm scared to go downstairs and walk my dogs. I just walked him and I told him, you don't have a chance, and now all of a sudden this is all happening. What's his name? Christian Tobecha Kurobum. So, like, Christian? Please, just, like, don't get me kicked out of my own apartment. We just want to get him. We just want to. I'm scared of him at this point.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글쎄요. 저기 현장에 있는 경관들도 무슨 이유인지 이 긴 대화를 나눠도 모르는 것 같네요. 크리스찬과 코트니가 마이애미에 있는 이 아파트로 이사 온 건 2022년 1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4월 달까지 함께 지내면서 경찰이 이곳에 온 건 총 13번이었습니다. 가정폭력, 부부싸움과 같은 소란스러운 일로 주로 이웃집 사람들이 신고하여 온 게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이때쯤 둘의 관계는 끝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솔직히 이런 관계는 둘 중 하나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게 대부분이죠. 아마 이날이 그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보신 경찰들이 왔던 바로 그 다음 날인 4월 3일 일요일, 크리스찬이 코트니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럼 살인이 일어나기 몇 시간 전에 그녀가 찍은 인스타그램 라이브 영상을 보도록 하죠. Do you support the police? I've actually, yes, I do. I do. I think a lot of times they don't do their job. For sure. In my experience, I've not been helped by them. 이때는 크리스찬이 그녀의 개들을 산책시키러 나간 사이에 촬영되었습니다. 이 라이브가 끝난 뒤 코트니는 크리스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시각은 오후 1시경이었고 머리끝까지 화가 난 그녀는 위치 추적 어플을 켜서 그를 쫓아가려 했지만 GPS 기능도 꺼버린 상태라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녀는 폭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크리스찬은 오후 4시 30분쯤에 집에 도착했고 서브웨이에서 사온 샌드위치 몇 개를 갖고 왔습니다. 이후에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는 확실하지 않고 그로부터 13분이 지난 4시 43분에 코트니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고 약 6분 정도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오후 4시 58분경 코트니는 911에 전화를 걸었고 뒤에선 크리스찬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죽어가고 있는 크리스찬의 목소리였죠. 3101. It's 130, so 130. Ma'am, listen to me. You need to stop screaming on the line and give me the address. 3101. I can't feel my arm. 3101. I can't feel my arm. Ma'am. So my boyfriend is dying of a stab. Ma'am, what is the address? What's that? What's the address? 3131. 3131 Northeast 7th Ave. Please, God, please. What do you mean he has a stab wound on his shoulder, ma'am? Yes, he's bleeding from his shoulder. 이 911 신고가 오기 전에 이미 이웃 사람들은 부부싸움으로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또 다시 코트니가 크리스찬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낸 것 때문이었을 겁니다. 정확히 코트니가 신고를 하기 13분 전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시간 순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죠. 4시 30분에 크리스찬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4시 43분에 코트니는 엄마에게 전화를 겁니다. 4시 45분에 이웃집에서는 코트니의 집에서 들려오는 소란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4시 58분에 코트니는 911에 신고를 합니다. 시간 순으로 봤을 때 코트니는 크리스찬을 공격한 뒤 곧바로 911에 신고를 한 게 아니라 그 대신에 엄마한테 전화를 건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Homicide, the one responding for DV. Wait, is he dead? Is he dead? Sit down. Okay, no, I'll sit down. I just he's scared. Sit down. He's not dead, is he?
We don't. No, they're taking him to the hospital right now. He's in the hospital right now. I need to be at the hospital with him. No, you're not going anywhere. Why? Because we're conducting an investigation. It was I was self-defense. I mean, my mom was on the phone. You're okay. Well, listen, the detectives are coming. You're gonna talk to them, and then you're gonna explain your side. But I'm gonna be covered in blood. I look crazy. I was holding him while he was spurting blood, trying to stop the blood. Okay, so you guys started arguing. Then what happened? Threw me against the wall. Choked me. I mean, you're looking like this. He's never like choked me to where like it's like crazy stuff. But like I couldn't breathe. Okay. Then he put me on the. So he throws you against the wall. Then he put me on the ground, choked me. That's happened 2 other times. Did he tell you anything? Did he It's say just like that kind of face, like where I was really scared and I was trying to get him off of me and he couldn't get off. Then he gets off, then I call my mom. Okay. And then I went into the other room and I was talking to her and I was like crying and saying like something had happened, like I don't know what's going on with Christian. And I was just like crying, whatever. And then like I went to the kitchen and he started like charging at me. And I said like, I'm gonna like, is that you? He goes, do it. And then he charged me. But he was far away and I never in a million years, I'm he threw scared. a statue at you? No. It was the knife. I said, like, I was just holding it to be like, please don't come anywhere near me. My boyfriend's blood is all over me. I know, but you can't. Unfortunately, you can't go in there. You can't go in the apartment. I need to go to the hospital. I have to. You gotta give us a statement first. That's fine. But can I go to the hospital? After we done, yeah. We're going out. Can I say bye? Can I say bye to my dad? I'll be right back, boys. I'll be right back, okay? Give me here. I'll be right back. Baby, don't cry. Trado, this is my number. You can call me Cherry. I'm called that friend. No one. Listen, he already saw it. They're already checking this, okay? 크리스찬은 가슴에 칼을 찔렸고 그 칼은 가슴을 지나는 동맥을 절단해버렸습니다. 솔직히 몇 분 동안 살아있는 것도 기적인 일이었죠. 피가 말 그대로 분수처럼 솟구쳤을 테니까요. 그리고 여기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코트니는 자신이 피투성이가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를 구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찔러놓고 이게 무슨 말이었을까요? Trying to use this in the meantime? Wait, once close this, right? Yeah, he's coming right now. 코트니는 곧 경찰과 자리였습니다. I just cannot believe the way my day went. 이런 말을 하는 코트니는 더 이상 크리스찬이 다친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Hello. My apologies for being absolutely fucking covered in blood. Listen, you don't have to apologize, okay? I completely understand. Alright? Things happen, you can't control it. Okay? So, you don't have to apologize for it. Alright? At the end of the day, we just want to figure out what happened. Okay? We just want to hear your side of the story and what occurred. So we can piece this together and come to an understanding. You know? I realize, like, how very serious this is. Like, I was sitting there in a freaking puddle of my boyfriend's blood, begging him to, like, please not, like, fucking give up on me. Like, man, like, this shit is fucking serious. So, I don't think I'm necessarily in trouble, but, like, I just would like to. My boyfriend is not dead, is he? Well, he can't talk to us right now. He's away from the hospital. Jack, is this homicide? Yeah, it's Sunday. So Sunday, domestic violence units don't work. So we handle their calls. Is there a chance I'm going to go home tonight? I don't have a definite answer for you. He ended up pinning me against the wall. And then, I said, like, choking me on the floor. It's just like, they were looking at my neck, and I was like, I'm not saying like, choking me, like, whatever. But he had my, like, neck, like, and this happened twice before, where I couldn't breathe, and I was on the floor. Yeah. I could not breathe.
And I don't think that he is trying to kill me, but I was scared. And all 3 times I have been scared. So yeah, I'm on the floor. I grabbed a knife and I said, don't come anywhere closer to me. I had absolutely no intention of using it. I'm on the phone with my mom, and he's coming at me like he's going to grab either the phone or like the knife or something. And so I was just like, I was like, don't come any closer. And I threw it. And I meant for it to go. How far away was he? Well, I was by my fridge, and he was like by the edge of one of the chairs of the sofa. Okay. Like turning towards 10 feet. I'm trying to think in my head. Or like what? Like the length of his room? No, further than. 코트니의 주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리스찬이 집에 도착했을 때 둘은 다퉜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코트니가 화를 낸 것이겠죠. 하여간 그녀는 그 상황에서 자신의 목을 갑자기 조르는 크리스찬을 뿌리친 뒤 칼을 집어서 그에게 던집니다. 그런데 그 칼은 정확하게 크리스찬의 갈비뼈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대동맥을 잘라버렸습니다. 어디 특수부대에서 투척 기술이라도 배운 건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코트니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그렇게 되리라 상상도 못하고 던졌을 뿐인데 정확하게 그렇게 들어간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경찰은 그녀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보기 위해 목을 졸랐다던 그 부분을 사진 촬영합니다. 하지만 목에는 멍은 고사하고 가벼운 타박상조차도 없었습니다. 붉은색 자국도 말이죠. 그리고 경찰은 이 부분을 의심했습니다. 크리스찬의 가슴에 박힌 칼의 각도가 위에서 아래로 밀려 들어온 부분이었죠. 이 각도는 던져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각도이며 코트니가 됐든 누가 됐든 사람이 들고 찌른다면 가능한 각도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그녀가 던졌다고 한 말을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코트니는 경찰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를 죽이진 않았잖아요. 병원으로 실려갔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살인이에요. 게다가 그렇게 한 건 정당방위였다고요. I feel so much better once they just say he's stable. Yeah, and I've been asking. and that's what we're waiting for. Okay. I mean, I feel like, man, I mean, if he's not, that's a lot worse for me. But if he's not, that's just a lot worse for everybody. We have to inform you that Christian did not make it. Okay. Unfortunately, the doctors did what they could. And Christian is dead. Yes. Oh my God. This is not real, right? Okay. There's no fucking way. Christian died? Can I please have a hug? Am I allowed to do that in here? Sure. Yeah. Come on. No. Calm down. Take deep breaths. Just take deep breaths. You're gonna be okay? No, that's not true. That's not real, right? It is real. Christian is dead. Yes. They're not gonna lie. I know, I just can't believe it. Holy shit. The last thing he ate was Subway. 코트니는 자살 위험성이 판단되어 경찰에 의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을 때 퇴원하였고 그대로 집으로 갔습니다. 네, 아무런 체포나 기소도 당하지 않고 말이죠. 그때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이 죽은 지 4개월 후인 2022년 8월 10일 그녀는 크리스찬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 및 기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1년하고도 6개월이 지난 2024년 2월에 첫 심리재판이 열리게 되죠. 지금으로부터 고작 3개월 전이었으며 아직 본 재판이 열리는 건 까마득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 심리에서 그녀는 변호사를 통해 정당방위였을 뿐이라 주장했습니다. 당시 그녀에 있었던 사람이 둘뿐이었으니 검찰은 정당방위가 아닌 살인임을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공략해야겠군요. 이건 다음에 재판이 열리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코트니는 2건의 추가 혐의로 기소를 당했습니다. 하나는 휴대폰 도청 혐의, 하나는 크리스찬의 노트북에 무단으로 접근을 하거나 과도하게 접근한 혐의였죠. 이건 평소에도 크리스찬을 통제하려던 그녀의 습성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 여기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녀의 부모님인 데보라와 킴이 기소되는 일이었죠. You don't have a weapon on you, do you? I know you got your CHL, so. Oh, yeah. No weapon on you? No, it's okay. What's your name? Ben Ryan. I'm with the Travis County Sheriff's Office. We have a couple of detectives that are up the road. They're going to come down here and talk to you and your wife. Is your wife home today? Yes. Okay, not a problem. And then they'll kind of explain a little bit about what's going on. I mean, obviously, I think it's related to your daughter's case in Florida, but that's about all we really understand. There are warrants for you and your wife's arrest. What? I know. I'm going to let them explain that to you real quick, and so we can kind of get behind all that. And then we're going to try to make this as easy on you as possible, right? I mean, while they have warrants for your arrest, y'all aren't criminals. We're going to try to work through this as, low-key as possible today. They're going to explain that to you. I don't really have all, I don't know enough about the case to understand how this all works together. But they'll be here in a few minutes, and so... Can I call our attorney? In a moment, if that's what you'd like to do. I understand that. Right. Is your phone in the truck? Yeah. This whole deal is fucking bullshit. We certainly understand. We have nothing to do with the case. Right now, we don't want to detain anybody with the handcuffs, even though there are felony warrants. We certainly... I know. What the hell? They're going to explain it to you. Well, what are the warrants for? What are the warrants for? But what is the charge? The charge is, it's called A1506 out of the state of Florida. It's unauthorized computer access. Okay, so it's basically a hacking charge out of the state of Florida. It's a computer crime. A computer crime? Whose computer? Again, those are details of the case that we'd be happy to discuss if it gets down to that. This is insanity. But it is involving a computer as well as other property. There's a subset of property that has come up. I'm a fucking hacker. Like your fucking president. Definitely not. I would not be here, sir. Honestly. That was the case. I don't know. I've been doing this 28 years, so I've seen a lot. I mean, the defense doesn't say a whole lot. Yeah. And now you're convicted in the public opinion. A lot of people put out crap. I think this has to do with something that belongs to him. Is the computer or the whatever, laptop, iPad, I don't know what it is, something related to that. But it's something that I think her attorneys were kind of working with y'all on. Her attorneys? 여기서 경찰이 말한 것처럼 그녀의 부모님은 해킹 혐의로 체포 및 기소를 당합니다. 직접 해커처럼 해킹을 했다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자면 코트니의 변호사가 한 것이었습니다. 코트니의 변호사는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오기 위해 크리스찬의 컴퓨터를 해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유리하게 끌고 오려고 해킹을 하려 했던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크리스찬이 코트니를 이용하여 계속해서 팬스온리의 포르노를 찍어서 올렸고 이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증거를 찾아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프레임에 짜맞출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인 문자 메시지나 사진 등을 찾아낼 수 있으면 자신들이 유리하게 끌고 올 수 있을 테니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가벼운 대화도 말이죠. 이번에도 찍어 올렸어? 이번엔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그녀의 매니저 겸 개인 비서였으니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변호사가 짠 프레임에 맞출 수 있는 결정적인 말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경찰은 이런 과정을 함께 가담한 코트니의 부모님도 기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아직 그녀의 변호사가 기소를 당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라 추후에 기소를 당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아무런 혐의도 적용된 상태가 아닙니다. 만약 이 사건이 무죄로 끝난다면 참 안타까운 사건이 될 것 같아서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수사기관의 노력을 믿어봐야죠. That is going to conclude this personal Q&A, so stay tuned for the fitness Q&A coming at you soon.
I'll talk to you later. Bye. 그럼 저는 이 사건을 다른 사건들과 함께 계속 모니터링하며 새로운 소식이 업데이트되는 즉시 가져오겠습니다. 저는 쇼킹TV 톰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